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이은규 의원님이 소개 의원이신데 지금 상임이셔서 바로 가셔야 돼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합니다. 서울대 정근식 교수님께서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후보 모셔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관련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특정 후보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후보도 정책도 공약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을 잇는 진보 교육의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과 소통 부재로 인해서 단일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진보 후보들 간의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모든 후보가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고 진보 교육의 미래를 위해 누가 가장 적합한지 명확하게 밝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투명하게 검증을 받고 시민들의 눈앞에서 교육 철학과 정책 비전을 직접 평가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단일화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정의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는 결코 한 개인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노현 후보님의 문제가 지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길은 서로 명확히 검증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 정근식은 이러한 끝장 토론을 통해 진보의 힘을 모으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선택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공개적으로 시민 앞에서 교육 정책과 비전을 논하고 검증받는 자리를 만들도록 합시다. 끝장 토론은 진보 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솔직하고 투명한 그런 토론에 부담이 되는 후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진보 교육의 승리를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평가받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바로잡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단결과 책임 있는 검증 과정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정근식은 이러한 솔직하고 투명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진보의 단일화를 실현하고 나아가서 서울 교육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보 후보 여러분, 공개 토론의 장에서 함께 모이십시다. 감사합니다. 제 경험상 이 진보 후보들 간의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과도한 한 후보의 자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노현 후보의 이 명예회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충분하게 토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곽 후보님은 이 공개적인 토론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토론회는 한 개인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백브리핑을 통해서 하시도록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하면서 그 예비후보 등록 사실을 몰랐었는데요. 정근식 교수님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이미 등록을 하신 상태고요. 오늘 회견은 후보 출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후보 단일화 토론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밖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강노현 예비후보의 입장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후보님, 예비후보님, 강노현 예비후보님 옆에 계시고, 네, 그리고 그 옆에 저희 법률지원단장님이신 공동단장님이신 김현철 변호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선거운동본부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민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강노현 예비후보님의 입장문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곽노현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교육감에 출마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 개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당의 대표자, 간부, 유급 사무직원의 정당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입과 관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미 저는 정당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언론이 제게 공약과 정책을 질의하기보다 먼저 사퇴 여부를 묻는 촌극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도 이미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출마한 저를 두고 정당한 경쟁 대신 사퇴부터 촉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가 정당의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고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대선 가도를 질주하고자 하는 한동훈 대표의 앞날에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시민의 선택과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겁니다. 어떤 부당한 압력과 정치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방과 공격은 제 사건에 덧씌워진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정원의 심리전 공작 대상이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 사실관계는 왜곡되고 법원 판결 이전에 여론 재판을 당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피사실 공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MB정권의 정치검찰과 국정원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서서 여러 가지 공작과 여론 조작을 벌였고 그 증거가 제 손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보도자료 끝에 보시면 국정원의 심리전 계획, 작전 계획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놔라 내 파일 운동을 국정원을 상대로 벌려서 승소한 결과로 저에게는 국정원이 교육감 시절 저를 사찰했다는 50건도 넘는 문건 증거가 있습니다. 제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치검찰과 국정원은 긴밀히 모든 수사 정보를 교환하고 기소 관련 여부, 작전 계획을 다 공유하면서 협조했습니다. 제가 여론재판을 통해서 악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 매수와 관련한 어떤 사전 약속도 한 바 없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저를 사전에 약속하고 선거 이후에 돈을 준 사람으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만 1심, 2심, 3심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100% 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제게 사후에 후보를 매수했다는 이른바 사후 후보 매수죄라는 형용 모순의 죄목을 적용했습니다만 선거가 다 끝난 마당에 매수할 후보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죄목은 대한민국 선거사법 역사 70년 동안 제 이전에도 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1심 재판장은 제게 적용된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꼭 헌법 소원을 제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헌법 소원 결과 3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국회가 위헌 의견을 존중해서 사후매수죄 조항을 개폐해야 마땅한 겁니다. 사후매수죄 조항을 개폐하지 않고 광노현 방지법을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방지법이나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숨기는 방식으로 끝까지 버티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1심 재판장도 헌법재판관 3인도 제게 적용된 죄목은 위헌 소지가 몹시 크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언론은 지금까지도 저를 사전 약속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후보 매수범으로 계속
묘사하면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주엉 글씨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법적 대응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조영 교육감마저 정치검찰에 의해 내쫓긴 위기의 서울교육을 지키고자 나섰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뿌리내린 교육혁신의 동력이 멈추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을 공교육의 힘으로 극복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퇴행하는 윤석열 교육정책을 탄핵하고 멈출 수 없는 혁신 미래교육을 다시 진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뉴라이트 세력이 교육마저 지배하려는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교과서 시즌2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독도 지우개에 맞서 독도를 지키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와 현안이 많습니다. 난제가 많습니다. 교육감 시절 저는 학교에서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였고 오세훈 시장과 맞서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과 이주호 장관에 맞서 승리를 했던 승장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저는 교육 난제를 풀어내고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킨 바 있습니다. 감히 서울교육에 저희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이 뜻을 서울 시민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정당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당면한 서울교육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절박한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엄중한 선거에 더 이상 정당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행사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인에 근거한 후보 간 공격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 보장을 명령한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정신이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2024년 9월 13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광노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지금 법률적으로 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현철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고발하면서 적용됐던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매수제와 관련돼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노현 예비후보님의 법률 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법 46조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에 관한 관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당의 대표자 그리고 간부, 유급사무 직원은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번 한동훈 대표의 논평에 대해서 정당의 대표자가 그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 악수를 하는 사진을 찍거나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사를 정당의 대표자가 SNS에 올리는 것도 이 사건 조항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명확히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을 관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광노현 예비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 관여 행위이고 이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노현 예비 후보에 대해서 꼬리처럼 달려있는 그 사후 매수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광노현 예비 후보를 부도덕한 전과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광노현은 무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후 매수죄가 존재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전 매수죄는 사퇴하기 전에 돈을 준 거고 사후 매수죄는 사퇴한 다음에 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32조 1항 제1, 2호에 규정된 것은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가 사전 매수죄고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가 사후 매수죄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죄는 우리 말의 어법에 반합니다. 목적이라는 단어는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이미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목적을 갖습니까? 사퇴하기 전에 매수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광노현 후보는 당시 그 상대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전혀 어떤 매수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매수당하지 않은 사퇴는 범죄적으로 처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 사퇴는 범죄의 대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퇴한 이후에 어떤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로 옳지 않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잘못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광노현은 무죄이며 우리 서울 시민 유권자들은 광노현의 무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 자체는 삭제돼야 될, 폐지돼야 될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 법에 의해 처벌받은 무고한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은 바깥에 백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영두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 일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당의 일방적인 현안 질의에 대해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정하고 경찰 수사의 외압까지 행사하는 위법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지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100일 동안 이미 임기가 끝난 MBC 박문진 이사 임기 무한 연장에 매달리고 방송심의위원회의 정당한 방송심의를 방해해왔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은 방송 지배 구조에만 매달리는 과방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현안 질의는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왜곡, 편파, 허위 조작 뉴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려는 위법적 월권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현안 질의도 법원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입니다. 허위 조작 뉴스, 편파 왜곡 방송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누군지, 그 누군지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누군가 파악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욱이 그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게 입수되어서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도 무시하고 이제는 경찰과 수사기관을 불러서 수사에 외압을 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철퇴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입법에 집중해달라는 국민과 과학기술계 그리고 혁신생태계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고 또다시 편파적, 정파적 방송 지키기에 매달리는 민주당의 행태는 저희 국민의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손 씨가 유죄면 김 씨도 유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손모 씨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범죄를 알면서도 이를 도운 혐의로 손 씨에게 방조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손 씨는 계좌만 빌려주었고 자신은 직접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차례 들어왔던 변명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해온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안 말리면 방조죄로 처벌되는데 하물며 주가 조작에 계좌를 빌려주고도 무죄라 하는 것은 후한무치한 주장일 뿐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가 이로 인해 수십억의 이익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 방조가 아닌 공범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손 씨가 유죄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이번 판결을 보고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한 비자는 법과 규율이 없는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법과 규율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통령도 현직 영부인도 그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명징한 법의 판단을 통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행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권익위 감사원의 끝없는 면죄부, 김건희 여사는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성역입니까? 감사원 감사로 용산 대통령실이 비리와 불법의 복마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견적 부풀리기, 무자격 업체 일감 몰아주기, 준공검사 조서 조작 등 온갖 불법과 비리가 판을 쳤습니다. 어떻게 국정의 최고기관인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정과 비리가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실 운영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인지 깊은 불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1년 8개월을 끌던 감사를 면죄부 처분으로 끝냈습니다. 이런 부정과 비리를 일개 경호처 간부가 벌였고 대통령실 누구도 이를 몰랐다는 게 가능합니까? 비위 몸통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으려는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봐주기 처분에 기다렸다는 듯이 특혜는 없었다는 낯뜨거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록이마도 이런 지록이마가 없습니다. 전 정부 탄압에 폭주하며 법과 정의를 외치던 권력기관들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오면 급브레이크를 밟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감춘 문장의 주어가 김건희 여사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지휘한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일했던 곳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궤변과 억지에 국민께서는 실소를 멈추지 못하실 것입니다. 검찰과 권익위는 황제 아련 조사, 명품백 무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꼬리를 치더니 감사원까지 기어코 김 여사 앞에 놓인 코끼리 같은 불법을 개미로 만드는 요술을 부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정과 법치,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대신 통치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여사의 광폭 행보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만 끼얹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모든 국민께서 웃음꽃이 피는 한가위를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시작됩니다.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처럼 모든 국민께서 근심 걱정 없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하지만 국민께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도한 국정 운영에 민생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경제를 짓누르는데 정부는 갈팡질팡 정책으로 실수요자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된 의료 대란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남 탓하며 회피하고 참모들과 장관들은 대통령의 아집을 지키는 게 국정 운영입니까? 총리가 의료 대란으로 국민이 죽어간다는 지적에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성을 내는 그런 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정말 인면수심 정부입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조차 아프면 큰일 난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놓고
추석에 아프면 병원비 더 내고 응급실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책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국정을 내팽개치고 온갖 기괴한 궤변만 쏟아내고 있는 정부 여당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국민께서 웃음꽃이 피는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종교계 지도자 예방 일정 관련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를 차례로 예방하고 취임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9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뵙고 내달 2일에는 한국교회총연합회 장종현 목사님을 예방합니다. 또한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도 조속한 날짜에 예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지혜와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오늘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한 이후에 저희가 첫 번째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전주가 유죄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우리 경제, 안보, 국방 모든 분야에서 빨간불이 울리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윤석열의 검찰 독재에 맞서서 하나하나 그들의 진상을 파헤치고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검찰독재위원회와 함께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을 맞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옆에 정준호 검찰독재위원회 대책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이건태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문수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먼저 위원장님 한 말씀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가 준비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출범.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김건희 특검은 필연, 검찰 독재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라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읽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모 씨를 거론하며 봐라, 손모 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통정매매 의혹이 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더 이상 혐의를 피할 길이 없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실 논리대로라면 손모 씨가 유죄이니까 김 여사도 유죄인 겁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이미 김 여사가 이상거래를 통해 약 13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 신문 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의 기재 내용,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등 기소에 필요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명품백 사건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청탁이 있고 명품백이 제공되었음에도 알선 수재자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면죄부 쇼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회는 반대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 측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검찰에 동조했습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 지금 정치 검찰의 행태입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세력은 불공정 세력이고 주가 조작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을 옹호하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권, 기소권 남용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억지 기소와 사건 조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대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의 사냥에 희생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내 반쪽을 잃은 것 같다라고 오열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민주화운동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선 것입니다. 제2의 민주화운동은 천재분간도 못하는 군사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제3의 민주화운동은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 검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아 가두려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여러 번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번번이 실패하자 이제 쪼개기 기소와 재판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법정에 가두려는 법정연금, 정치 탄압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지만 악랄한 탄압을 막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것이고 야당 정치인 전체가 법정연금이란 정치 탄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뒤늦은 진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3의 민주화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 적폐 행태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2024년 9월 13일 저희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명절 건강히 보내십시오라는 인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즘 의료 대란으로 병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논평 2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20%의 의미를 아는가 제목으로 먼저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20%대가 아니라 2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0%, 부정평가가 무려 70%입니다. 취임 뒤 최저치입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분들 중 상당수도 이제 등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20이라는 숫자는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 여론입니다.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부디 지지율은 늘 바뀌는 거라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벼랑 끝입니다. 20% 지지율은 이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앞 숫자가 1로 바뀌는 순간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나 억지로 끌려 내려오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 동안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야당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국정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지지율 추이를 바꿀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권합니다. 민심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호는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역대 최악의 정권의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것이다. 논평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은 단연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감 없는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숙한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잼버리 대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한 총리가 아닙니다. 당시 외국 학생들을 만나 자신이 하버드 출신이라고 자랑하던 한 총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에 빗대 우리 덕수 달라졌어요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 총리는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만담에 가까운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박 의원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실수도 했습니다. 여러 명언도 남겼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때는 경제는 좋은데 민생이 좋지 않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열등한 외교라는 망언도 남겼습니다. 지난해 대정부 질문 때는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절대로 아닙니다를 여러 차례 외쳐 실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장병 정신교육 교재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했다가 전량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한 총리 재직 기간 중 일입니다.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원식 국방장관 때 일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왜 갑자기 야당 의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매운맛 한덕수로 바뀌었을까요? 우선 광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비하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외교 혹은 협상 전략, 싸움의 기술에 관한 전문 용어입니다. 미친놈처럼 세게 나가야 상대방이 당황해 물러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4.10 총선 참패 뒤 사의를 표명했던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바닥인 윤 대통령은 현재 후임 총리를 구할 수도 없고 억지로 구한다 한들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규 전략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선체로 죽어 영웅이 된 양규 장군처럼 윤 대통령에게 쏟아질 온갖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맞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패입니다. 그러기에 한 총리는 너무 작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판의 화살은 국정 운영 이외의 것도 아주 많습니다. 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민심의 주파수를 맞추고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 중입니다. 오랜 관료 생활과 2차례의 총리 경험을 가진 한 총리도 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일정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지도 모르는데 과거의 유약한 이미지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윤 대통령이 아니 한 총리는 정치도 오래 한 분이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국회 가서 저 대신 좀 제대로 싸우세요 라고 명령을 했고 한 총리가 그저 윤 대통령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총리가 어떤 이유에서 순한 맛 한덕수에서 매운맛 한덕수로 바뀌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역대 최악의 정권의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입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합니다.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